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도울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수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쭉 정리를 하면서,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울지, 무엇을 할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과서 189쪽인데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지금 이 내용은 JTBC 2015년 3월 31일자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기사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였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최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재밌어요. 10명 가운데 3명은 다문화 가정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이 저해라는 것은 사회통합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대요. 다문화 가정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비해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외국인들과 함께 어차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민족이라는 개념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살아온 바탕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에 한번 밑줄 칠래요? 189쪽에 무조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부정적 태도가 다르대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30%인데 필리핀이나 뭐 나이지리아 나라인가 이게 경제적으로 좀 뒤떨어진 나라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대요. 이게 편견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국인은 다 그래라고 하면 그나마 좀 이렇게 단순한 편견인데 지금처럼 재산 정도라든가 삶의 질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옆에 맨 아래 표를 보면 보세요 여러분. 연령대별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물론 2015년도 자료이지만 20대는 22.2%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30대는 20.4%가 근데 이상하죠? 나이가 많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은가 봐요. 40대는 16.8, 50대는 15.5. 그러니까 편견이 이 표로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20대 22.2% 젊은 사람일수록 편견이 더 심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편견과 선입견을 해결해야 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의외로 좀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드신 50대 분들은 이런 부정적 인식이 적은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연륜이 있어서 사람은 똑같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 가운데 10명 중 2명은 20대 10명 중 2명은 자기 기준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편견의 수치와도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우리 민족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선입견인데 미국은 좀 괜찮고 또 나이지리아나 필리핀은 괜찮지 않은 편견 안에 또 선입견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우리 주변에 이제 외국인들과 결혼한 그런 다문화 가정이 많을 텐데 그 친구 집에 초청이 되면 어떻게 할까? 선생님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외국인 남자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외국인 남자친구한테 소개시켜 줬는데 결혼을 해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남자는 이제 그 미군 군인인데 처음에는 뭐 그냥 한번 뭐 영어 배워보겠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결혼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라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편견이겠죠? 바로 축하해 줬어요. 바로 축하. 그러나 잘 살아야 될 텐데 걱정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데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선생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부러울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죠? 부러운 건 뭐 부끄럽지만 죄는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편협된 생각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또 이거 외에도 편협된 생각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189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 하단에 보면 선생님이 읽어준 내용이 위에 있고 그 하단에 보면 과 같은 표가 있어요. 그죠? 외국인에 대한 편견, 그런 편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편견 이런 거 있겠죠? 외국인을 딱 보면 가장 큰 편견은 뭐예요? 피부색이 희다 검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피부색이 희다 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의 본질을 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피부색이 흰색이라면 동양인 뭐 잘 사는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흑이라면 뭐 옛날 개념으로는 뭐 아프리카 노예 출신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편견이겠죠. 그죠? 그런 편견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화적 편견이 있는 거예요. 백인은 잘 살아, 멋있어, 잘생겼어. 연예인들도 뭐 잘생겼어. 흑인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화들이 흑인과 백인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갈등이고, 그런 갈등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흑인과 백인이라는 피부색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 그것이 폭력이라는 두 번째 문제를 만들 수 있고, 그런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침해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많을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 적어보세요. 뭐 많은 게 있겠죠? 외국인들 가운데 게으르고 잘 씻지 않는다. 뭐 우리나라 잘 씻는 편이죠. 마스크를 잘 하지 않는다. 뭐 범죄자들이 많다. 외국인은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건 맞겠네요. 그죠? 외국인들은 마스크를 잘 안 한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기침을 하면 마스크를 끼는 게 습관이 됐지만 누구나 일반인도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들은 마스크는 범죄자라든가 의료 종사자만 끼는 거래요. 일반인들이 끼는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뭐 일본은 모르겠지만 중국 우리나라에 마스크 생산 업체가 많지만 미국에는 거의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 거나 중국 거 수입해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문화가 다른데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반면에 미국은 마스크는 의료진이나 범죄자들만 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마스크를 끼지 않는다. 그럼 편견이죠. 근데 이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마스크에 대한 문화가 부정적인 문화가 있구나. 의료인이나 도둑놈만 낀다. 그러니까 그거 끼면 도둑놈으로 착각받으니까 안 낀다. 그냥 난 안 끼는 게 낫겠어. 그럼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편견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문제점일까요? 문제점이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그 편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바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 문제점을 알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해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사귈 수도 있고 더 긍정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책에서 보면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실수하는 거. 여러분 찾았어요? 위에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 아래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 이건 뭐겠죠? 아래 질문을 안 바꿨다는 얘기죠. 질문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세요. 아니면 바꿀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돼요. 책에 보시면 189쪽 하단에 개인적으로 실천할 내용,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 PPT 자료는
아래쪽은 무시하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 교과서에도 있어요. 역지사지. 내가 외국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의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주세요 라는 TV 광고를 보면 선생님이 저 학생이면 어떻게 됐을까? 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마음도 불편해요. 직접 선생님은 히말라야 산에서 티벳 민족이 티벳인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그 상해 임시정부처럼 중국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티벳이라는 지역을 거길 벗어나서 엄마를 떠나서 배우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학교는 티벳 칠드런 빌리지인데 거의 뭐 어려운 삶을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소한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약정토를 줬고 매달 일부 금액을 그쪽으로 보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TV만 봐도.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그런 학생을 보고 얼마나 힘들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공감을 했으니까 도와주는 거죠. 뭐 쟤들은 쟤들이고 난 나야. 이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실천할 내용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개선할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계속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인류가 하나 되는 거다. 그런 캠페인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만큼 국가가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기부금을,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런 데 기부금을 내면 그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금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길을 물어보면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그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회적으로 개선할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위한 다문화 센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센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담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숙제인데요. 189쪽의 빈칸들을 하단에 한번 다시 읽어보고 채워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89쪽 여러분들 오늘 직접 생각을 통해서 2개 이상씩 한번 적어보세요. 2개 이상씩 외국인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의 문제점 적어보시고요. PPT의 잘못된 내용을 빼시고 개인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 태도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2개 정도만 적어보세요. 인터넷 적어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것에 공감을 해보고 또 외국인을 바라봤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라는 것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덕은 왜 하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생각으로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외우기만 한다? 실천이 없다?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노력을 189쪽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